생각하는 법을 바꾸면 당신의 미래가 바뀐다. 많은 직장인이 내게 이렇게 말한다. 낮에는 일에 쫓겨 정신이 없지만 밤이 되면 미래에 대해 더 생각하게 됩니다. 10년 후에 어느 곳에서 무슨 일을 하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나는 그 답을 삼성의 임원들에게서 찾았다. 삼성이 분기 실적을 발표하면 많은 사람이 놀라움을 금치 못한다. 늘 예상을 깨고 높은 실적을 올리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들은 놀라면서도 다음 분기에는 분명 삼성이 지금처럼 높은 실적을 올리지 못할 것이라고 예상한다. 전문가들이 삼성의 수익 악화를 예상하며 꼽는 이유는 환율 하락, 잘나가던 사업부의 이익 축소, 세계 경제 경기 악화, 무분별한 일회성 성과급 지급 등 참으로 다양하다. 하지만 삼성은 그런 기대를 무너뜨리고 다음 분기에도 자체 최고 실적을 경신한다. 삼성의 경쟁력은 대체 무엇일까? 그동안 삼성에 대한 많은 책이 나왔다. 삼성의 회의술, 용인술, 경영법, 자기관리법, 협상법 등 그 스펙트럼도 매우 다양하다. 하지만 우리가 삼성의 임원들에게 배울 것은 그런 점들이 아니다. 본질은 그들이 생각하는 법이다. 모든 것의 시작은 생각이다. 그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모든 능력은 결국 그들의 생각이 쌓여 이루어진 결과물이다. 당연한 말이지만 남다른 생각이 없다면 남다른 성과를 낼 수 없다. 그들이 우리와 다른 삶을 살고 있는 결정적인 원인은 바로 생각에 있다. 지금 당장 그들이 가진 지위와 재물 등을 빼앗더라도 그들은 곧 모든 것을 되찾을 수 있을 것이다. 왜냐고? 모든 것을 빼앗아도 그들의 생각은 빼앗을 수 없기 때문이다. 그들의 생각은 빼앗을 수 없기 때문에 결국 삼성이 다음 분기에 수익을 낼지 그렇지 않을지는 세계 경기와 환율 등의 외부 요인이 아니라 삼성 임원들의 생각이 멈췄느냐 아니면 여전히 돌아가고 있느냐로 판단해야 한다. 한 가족을 책임지고 있는 가장이라면 누구보다 멋진 삶을 살고 싶은 사람이라면 이런 바람을 가지고 있을 것이다. 누구도 무시하지 못하는 나만의 경쟁력을 가지고 싶다. 당신이 원하는 경쟁력을 얻기 위해서는 무엇이든 묻고 끊임없이 답해야 한다. 그래야만 시야가 넓어지고 성장을 거듭할 수 있다. 물론 그 모든 성장의 문은 생각으로 통한다. 스스로 생각하고 일을 결정하고 해결해 나가는 사람들은 미래에 자신이 어느 정도의 위치에서 어느 정도의 일을 해나갈지 정확하게 예측한다. 자신의 삶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특권을 쥐고 있는 것이다. 한 친구의 이야기이다. 그는 남들이 보기에 평범한 인생을 살아왔다. 초등학교 때부터 두세 개의 학원에 다녔고 중학교 때부터는 영어 과외를 받았으며 방학 때는 단기 어학연수를 다녀왔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의 영어 실력은 그다지 뛰어나지 않다. 영어를 왜 배워야 하는지 목적을 정하지 않고 시작했기에 나타난 당연한 결과이다. 그는 공부에 흥미가 없었지만 부모님의 관심 아래 고등학교 시절 내내 괜찮은 성적을 유지했고 서울에 있는 중상위권 대학에 입학했다. 그리고 군대에 다녀와 대학을 졸업한 뒤 여러 기업에 원서를 냈다. 하지만 간절히 원하던 대기업 입사에는 실패하고 결국 눈을 낮춰 중소기업에 입사해 사회생활을 시작했다. 입사 3년 후 생활이 어느 정도 안정됐다는 생각에 교제를 하던 여성과 결혼했고 바로 아기를 낳아 33세가 되던 해에 아버지가 되었다. 그의 삶에 그 어떤 문제도 없어 보였다. 하지만 행복은 오래 가지 않았다. 그는 이제 30대 후반이 되었다. 중소기업은 대기업보다 진급이 빠르기 때문에 30대 후반이면 최소한 차장 혹은 부장직을 맡는다. 하지만 그는 6년째 과장에 머물러 있었다. 그는 매우 열심히 일했다. 주 5일째 근무이지만 가끔 주말에도 회사에 나와 일을 할 정도로 열심히였다. 그런데 이상하게 직장에서 좋은 평가를 받지 못했다. 그는 회사가 인력 감축이라도 하면 1순위로 구조조정을 당할 것 같다는 위기감이 들기 시작했다. 깊은 고민에 빠져있던 그는 내게 고민을 털어놓았다. 난 정말 열심히 일하고 있어. 그런데 대체 뭐가 문제인지 모르겠어. 이렇게 무너지면 안 되는데 내 가정을 지켜야 하는데. 그를 보니 마음이 아팠다. 나는 일주일 동안 매일 5시간씩 삼성 임원들이 생각하는 법을 그에게 전수해 주었다. 그렇게 몇 달이 흘렀다. 그는 좋은 소식을 전해주었다. 만년 과장이었던 그가 차장을 건너뛰고 부장으로 특진했다는 놀라운 소식이었다. 그는 직장에서 승승장구하고 있으며 게다가 경쟁업체에서 자신을 스카우트하고 싶다는 제안도 받았다고 했다.
그는 최악의 상황에서 최고의 상황으로 탈바꿈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준 내게 고맙다고 했다. 모임을 통해 매출 1,000억 원을 올리는 한 중소기업의 대표를 알게 되었다. 그는 매우 심각한 표정으로 내게 고민을 털어놓았다. 그의 이야기를 간단하게 정리하면 이렇다. 그의 회사는 창립 이후 10년 동안 가파르게 성장하다가 지난 2년 전부터 주춤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당장 올해에는 매출이 900억 원대로 추락하게 될 위기였다. 그렇다고 200여 명의 직원이 열심히 일을 하지 않는 것도 아니었다. 평일에도 야근을 하고 주말에도 회사에 나와 일을 할 정도로 회사를 살리기 위해 노력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런 노력이 회사의 매출에 영향을 주지는 못했다. 그는 어두운 표정으로 방법이 없다는 말만 연신 내뱉었다. 나는 친구에게 했던 대로 일주일 동안 매일 5시간씩 그에게 삼성 임원들의 생각하는 법을 전수해 주었다. 그리고 몇 개월 뒤 그의 회사를 찾아갔다. 그의 표정은 굉장히 밝아져 있었다. 그는 내게 기적적으로 회사가 변하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내가 방문했을 때 직원들은 야근 중이었다. 직원들의 표정을 살펴보니 예전과 많이 달라져 있었다. 예전에는 고통스러운 표정을 짓고 한숨을 내쉬며 일했다면 지금은 미소를 보이며 정말 즐겁다는 듯 자신의 역할을 다했다. 그들의 이야기가 알려지자 수많은 사람이 내게 자신에게도 삼성 임원들의 생각하는 법에 대해 들려달라고 요청했다. 많은 기업체에서 그들을 변화시킨 방법에 대한 강연을 했고 반응은 폭발적이었다. 그래서야 한국의 직장인과 기업체를 이끌고 있는 대표들에게 삼성 임원들의 생각하는 법이 절실한 이야기일 수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다. 우리는 나름대로 열심히 살고 있지만 삶은 한순간에 망가질 수 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그런 삶이 아니다. 그래서 더욱더 오늘에 집중해야 한다. 우리는 미래를 바꿀 수는 없지만 미래를 바꾸기 위해 오늘을 바꿀 수는 있다. 하루하루를 바꿔나가면 결국 미래도 바뀐다. 자, 이제부터 당신의 삶을 바꿀 이야기를 시작하려 한다. 준비가 되었다면 온전히 이 책에 집중하기 바란다.